할렐루야. 다들 평안하신죠? 제 목소리가 들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에 같이 몽골 의료 선교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시간이 짧기 때문에 제가 준비한 슬라이드를 중심으로 짧게 우리 몽골 선교와 몽골 의료 선교에 대한 하나님의 선교를 같이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몽골은 이렇게 하늘이 맑고 하늘이 높은 나라입니다. 또한 들이 넓고 또한 많은 자연 초원들 속에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몽골은 유목민 선교의 가장 중요한 모델 중에 한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 많이 얘기하고 있는 비대면 예배. 저희는 사실은 몽골 선교에 있어서는 20년 전부터 얘기되고 있던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모바일 교회입니다. 모바일 교회의 형태로서 몽골 선교가 많이 연구되고 있는 중에 코비드가 터지고 저희들이 비대면 예배를 드리게 되면서 이 또한 하나님께 저희들이 미리 준비시켰던 부분이지 않느냐 하는 마음을 많이 갖게 됩니다. 몽골은 또한 구사회주의를 경험한 나라입니다. 70년간 소비에트 연방에 포함은 되어 있지 않지만 세계에서 두 번째로 사회주의가 된 국가여서 뿌리 깊은 유물론 중심의 그리고 사회주의 중심의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소련권에 계신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그렇다 보니까 의료 시스템은 세마시쿠 시스템이라고 하는 아주 저희들이 자본주의 국가에서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른 모형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이 또한 저희들이 하나의 챌린지로서 이런 사회적 시스템 속에서 어떻게 선교를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귀한 장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샤머니즘 등의 근본 토착 신앙 민족의 선교 모델이 됩니다. 세계에서 샤머니즘을 연구하는 큰 세 군데가 있습니다. 중앙 아프리카도 있지만 그리고 남태평양의 섬나라들도 있지만 시베리아 남부에 몽골의 북부에 있는 이곳이 샤머니즘 연구의 가장 중요한 곳이기도 합니다. 수많은 토템과 애니미즘과 지역 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부분을 또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귀한 시험대로서 몽골이 귀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정학적으로 다들 아시는 것처럼 러시아와 중국 사이에 있다 보니까 그리고 북한과는 굉장히 형제를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지정학적 외교적인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 나라이고요. 또한 더 중요한 부분은 바로 이 점입니다. 지난 30년 몽골 현대 선교를 저희가 30년으로 지금 보고 있는데 그 30년간 한국 교회가 주도한 선교 모델로 저희들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한국 교회가 지난 30년 동안 선교를 잘했는지 그리고 선교적으로 어떤 열매들을 가졌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들을 몽골 선교의 열매를 보면서 저희들이 많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사실 2005년까지만 해도 몽골은 걷잡을 수 없이 불꽃처럼 피어나는 부흥의 그런 맛을 본 나라입니다. 영적 부흥이 있던 2005년과 6년 이후에는 2010년 이후 2015년까지 저희들은 점점점 조금씩 영적 성장이 둔화되는 그런 시기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저희가 한국 선교, 한국 교회들이 선교지에서 어떤 선교적인 지향점을 갖고 방법론을 사용해야 될지를 평가하는 장소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몽골 선교의 의미는 통전적 선교의 평가 지역으로서 이미 저희들이 몽골 선교가 처음 시작되던 30년 전부터 학원 선교, 의료 선교, 지역 사회 개발이 복음 전도와 교회 개척과 동등하게 같이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사회적으로, 교회적으로, 영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치고 그리고 현재 많은 열매들을 거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또한 저희들이 이 일을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몽골 선교의 특징을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몽골 선교는 한국 교회가 주도한 20년 선교와 동력한 10년의 선교로 지금 저희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사례들을 제가 적었습니다. 몽골 성서공회만 보더라도 한국인 선교사님들이 중심이 되어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현재는 완전히 몽골 현지 리더십들이 팀이 되어서 원어에서 몽골어로 바로 직역을 하는 스탠다드본을 지금 번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학교들도 대부분의 경우 한국인 선교사님들이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대부분의 선교사님들이 시작했던 그 학교 또한 이제는 현지 리더십들이, 현지 연구가들이, 현지 목회자들이 리더십을 가지고 세워나가는 그런 학교가 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긴 하지만 교단들이 분립이 되어지고 나눠지는 과정도 한국 교회가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2020년에 몽골 한인 선교사회와 몽골 복음주의 협의회가 연합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몽골 복음주의 협의회에 등록되어 있는 몽골 전체 교회 중에서 한국 선교사가 주도하든지 설립하든지 이행한 교회 숫자가 420여 교회나 되었습니다. 한국 교회가 그만큼 현재까지도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뜻입니다. 또한 91년 이후에 몽골 선교가 시작된 이후에 한인 선교사님들이 다른 지역과는 다르게 하나로 뭉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오해가 될 수도 있는데 저희들이 교단이 다 나누어지고 물론 사역하는 분야가 다 다르고 그리고 사역의 열매들이 다 다르지만 저희들이 몽골 한인 선교사회라고 하는 어떤 이 단체를 통해서 저희들이 서로 교제하고 공유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에도 같이 필요한 부분을 서로 나눠가고 있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예가 UBMK 학교입니다. 97년에 설립을 했고 지금 현재 12학년제로 지금 진행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한인 동포 사회들을 주도하는 그런 몽골 한인 선교사회에서 현재까지도 많은 한인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한국형 몽골 교회와 몽골 목회자들을 예를 들 수 있습니다. 19년에 저희가 조사를 한 결과 몽골 교회 전체 600여 교회들 중에서 MDB 과정 이상으로 한국에서 공부하고 온 한국에서 유학하고 온 목회자들 숫자가 한국 유학원 온 형제자매들이 34명, 그 외에는 63명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 외라는 건 또 다른 과정이죠. 그냥 일부 학부 과정이나 다른 과정을 통해서 졸업을 한 뒤에 몽골에 들어와서 목회자로 사역하는 경우입니다. 그만큼 지금 몽골 교회 안에 한국 교회 여러 가지 명함들이 있고 또한 그 열매들이 있음을 저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한인 선교사회 저희들 회원들이고요. 올해 또한 저희들 이동원 목사님 모시고 저희들 컨퍼런스를 전체 한인 선교사들이 같이 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두 번째 몽골 선교의 특징은 학원 선교, 의료 선교, 조금 전에 말씀드린 통전적 선교가 처음부터 같이 진행되어져 왔다는 것입니다. 사실 저희들이 신학적으로, 선교학적으로 미리부터 어떤 그런 계획이 있거나 논리가 있거나 어떤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다양한 분야의 사역들을 같이 진행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몽골 사역을 이렇게 이끌어 오셨다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UBU, UB 유니버시티가 있고요. MIU, 몽골 인터내셔널 유니버시티, 후레 유니버시티가 있고요. 그리고 또한 국립의과대학 안에서도 또한 저희들이 그렇게 의료 선교사님들이 사역한 부분, 그리고 또한 에바다 치과, 연세친선병원, 그린홈 호스피스 병원, 아가페 기독병원 등 많은 기독기관들이 세워지고 같이 움직여 나가고 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연합하는 그런 일들을 저희들이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몽골은 현재까지 짧은 두 번의 부흥기와 오랜 정체기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2000년부터 2005년까지 엄청난 교회 부흥기가 있었습니다. 또한 2010년부터 15년까지도 교회 부흥기가 두 번째 부흥기가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저희들이 교회 성도들의 숫자를 통계를 내어 보니까 2020년 현재는 전체 인구의 1.2%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될 때 이 정체기를 통해서 또한 하나님께서 새로운 또 일을 하신다라는 저희들 기대와 함께 또한 저희들의 사역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몽골 의료 선교로 들어가겠습니다. 몽골 의료 선교는 이건 제 개인적으로 나눈 어떤 이제 분류입니다. 두 단계로 나누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첫 시기는 1990년도부터 2015년까지의 25년 동안의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는 한국 의료 선교사들이 주도하는
그런 귀한 몽골 어려 선교 사역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특히 한국 어려 선교사들이 메인으로 사역하고 있던 연세친선병원은 사실 모든 선교사님들이 한 번씩은 지나다니는 그런 사랑방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장터가 되는 곳이었습니다. 모든 선교사님들이 연세친선병원에 오셔서 차를 한잔하면서 사역을 나누고 서로가 서로의 것들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장소가 되었습니다. 한국 어려 선교사님뿐만 아니라 해외 다른 나라에서 제3국에서 들어오신 그런 선교사님들도 연세친선병원과 연세기도 모임을 통해서 연합이 되는 그런 귀한 하나의 모델이 되었습니다. 또한 두 번째는 연세 어려운이 그만큼 헌신했다는 것을 특징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93년은 에비슨 선교사가 한국에 들어온 지 100주년 되는 시기였습니다. 그것을 기념하여서 선교를 위해서 연세 어려운이 헌신을 하고 2001년 연세 선교센터가 설립을 하면서 많은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고 파송하고 선교사역들을 연합하는 일에 메인 센터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몽골 어려 선교가 많은 혜택을 받고 또한 많은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몽골 어려 선교의 특징으로 2015년까지 의학 교육 지원과 기독 의료인을 양육하는 일에 저희들이 초점을 맞췄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진료 사역을 했습니다. 물론 봉사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와 함께 동일하게 양육하고 교육하는 일에 저희들이 동일한 비중을 두고 저희들이 동일한 사역을 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관을 저희들이 설립을 했는데 에바다 치과는 지금 현재도 몽골 안에서 선교사님들이 떠났습니다. 그렇지만 민간 치과의원, 크리스찬이티가 살아있는 그런 치과의원으로서의 모델을 보여주는 그런 역할들을 했었습니다. 사실 이전에 선교사님들이 계실 때와 비교한다면 물론 지금의 역할은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님께서 이 동안 사용하고 계신다라고 저희들이 믿고 있습니다. 연세친선병원은 직원이 80여 명까지 되는 큰 어떤 중형 병원에 그리고 전문 병원에 그런 역할들을 하는 병원이었습니다. 그런 이것을 통하여서 몽골에서 가장 필요했던 내시경 수술뿐만 아니라 화상 환자, 기형 환자, 통증 클리닉까지 저희들이 특수 분야에 몽골의 다른 병원들과 국가병원, 국립병원들과 저희들이 경쟁하지 않는 그런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개발하고 병원을 발전시키는 그런 모델들을 만들었습니다. 또한 호스피스도 필요에 의해서 저희들이 몽골 국립암병원에 시작한 호스피스 운동이 그린홈 호스피스 병원까지 발전하는 그런 것을 저희들이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동일하게 민간 영리병원을 통해서도 또한 사회적인 참여를 하고 사회적으로 어떻게 저희들이 해나갈 수 있을까, 체해 운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나가는 은혜 유원 그리고 아가페 클리닉을 저희들이 설립할 수 있었던 그런 시기입니다. 네, 저희들이 2000년도 초반에 연세친선병원에 우리 식구들이고요. 많은 저희들 병원에 찾아왔던 그리고 병원을 소개하는 그런 포스터들입니다. 오늘 저희들 방에도 같이 와 계신 선교사님들 여기 사진에도 몇 분 계시고요. 지금 천국에 먼저 가신 전희철 원장님 그리고 박돈상 원장님 저희 선배 선교사님들 지금 이 자리에 사진으로 저희들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가족 같았습니다. 저희들은 사역하는 데 있어서 서로가 서로를 사실 다 저희들이 완벽할 수 없는 부분이죠. 그렇지만 저희가 서로가 서로를 다 존중하는 마음으로 저희가 연합하는 팀의 팀 사역을 해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5년 이후 저희가 사역을 말씀드리기 전에 또 한 두세 가지를 좀 더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많은 선교봉사팀들이 있었는데요. 한 해 30에서 40개 이상의 의료봉사팀이 들어왔고 대부분은 저희가 사역하는 센터를 중심으로 정보를 구하고 도움을 요청해서 같이 사역하는 형태가 되다 보니까 어떤 해에는 제 개인적으로도 연세친선병원에 있으면서 10개 이상의 팀들과 통역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봉사팀이 1차 진료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몽골에 와서는 간 이식까지 하고 가셨습니다. 엄청난 일까지 하고 가시는 거예요. 그런 어떤 넓은 스펙트럼을 가진 어떤 선교팀, 어려봉사팀들이 사역을 해주셨고요. 또한 더 중요한 것은 교회 개척 운동이 우리 어려 선교 안에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려 선교팀들 안에서 교회 개척하는 운동들이 일어나고 많은 교회들이 좋은 모델로서 삼고 그 교회의 본을 받아서 어떻게 제자 양육을 할까,
어떻게 교회를 개척할지에 대한 방법론들을 얻어가는 그런 의료 선교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에 저희들의 좀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선교사님들의 인식 자체가 몽골의 복원 상황과 법 체계는 저희들이 존중하면서도 개혁의 대상으로 늘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병원과 그리고 의료봉사팀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보건감독기관들과 늘 마찰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있었던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또한 그것을 또한 저희들이 한편으로 보면 저희들이 반성하는 그런 마음 또한 가지게 됩니다. 많은 의료팀들이 저희들이 방문했을 때 그리고 같이 동력하며 쌓여갈 때 그림입니다. 2015년 이후 이제 두 번째 2기 의료 선교가 지금 몽골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의료 선교사들이 대부분 세대 교체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부르신 선교사님들도 계시고 지금 누가에로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아프리카로 다시 나가신 선교사님도 계시고 본부 리더십이 불러서 한국으로 다시 들어가신 선교사님도 계십니다. 이제는 숫자적으로는 이전보다 훨씬 작은 숫자가 남아있고 또한 세대 교체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는 연세의료원에서 선교 정책이 바뀌면서 많은 이제 지원이 좀 줄어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로서는 한편으로 좀 아쉽다고 생각했었는데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것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의료계 제자 양육의 루트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전에는 단 하나의 루트밖에 없었습니다. 한국에서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이곳에서 그냥 사역을 하고 나누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으로 봉사하고 돕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는 바뀌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복음을 들은 몽골 의료인들이 몽골로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국 의료사에서 의료 선교사들에게서 양육받은 청년 의료인들이 스스로 자립해서 사역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몽골 현지 교회에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제자 양육된 기독 의료인들이 저희들과 동력하고 싶다고 찾아오는 경우가 생기고 있습니다. 또한 물론 몽골에서 의학 간호 교육을 받은 한국인 선교사님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셨습니다. 이분들은 원래 의료 선교사가 아니셨습니다. 근데 여기 와서 의과대학을 다니시고 또 치과대학을 다니시고 그리고 또한 간호대학을 졸업하신 뒤에 이곳에서 의료 자격증을 가지시고 사역을 하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이게 저희 멤버십들이고요. 그리고 또한 15년 이후에 몽골 의료 선교는 새로운 선교 공동체가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15년 이후 저희가 몽골에 있는 몽골 의료 선교사님들을 묶어서 몽골리안 메디컬 미션 3M이라고 저희들이 불렀습니다. 또한 아가페 선교병원, 기독교 병원이 생기면서 아가페 기독교 공동체, 선교 공동체가 따로 완성이 되고 구성이 되었습니다. 이 아가페 기독병원은 좀 독특한 병원입니다. 이전에 저희들이 연세친선병원처럼 저희들이 먼저 만들어가고 선교사가 주도적으로 되어가는 선교병원이 아니라 완성 후 이항이 아닌 함께 세워가는 선교병원을 지향하는 병원으로 지금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에서 이전에는 선교사를 보내기만 했는데 이제는 한국에 계신 교회와 단체들이 재정과 행정까지 같이 연합해서 공동체를 이루고 리더십을 만들고 서로의 필요를 위해서 더 긴밀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그런 기독교 병원으로 성장을 해가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 속에 어려움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또한 이런 새로운 바람을 하나님께서 일으켜주시고 세워나가시는 것 저희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몽골 의료 선교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선도적인 의료에서 적정 의료로 바뀌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전에는 저희가 한국에서 가장 좋은 것 가져와서 가장 좋은 것을 나누는 것만이 가장 좋은 선교라고 생각했던 것이 이제는 이곳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찾고 이곳에서 가장 필요한 것을 우선적으로 공급하는 것에 저희들이 초점을 맞추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가 주도하지 않기로 저희들이 생각합니다. 몽골 복원 의료 체계를 흔들 수가 없습니다. 싸울 수가 없습니다. 한편으로는 이해해야 합니다. 상호 존중해야 합니다. 그분들도 저희들을 존중하고 저희들도 그분들을 존중하면서 서로가 하나가 되어지는 그런 어떤 모양들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부족한 것을 채워가는 사역이 되고 상생하는 관계로서 사역을 하면서 좀 더 일반 선교사님들도 비의료 선교사님들이시지만 대체의학이나 또는 호스피스 사역이나 간호행정 같은 부분에서 연합을 하시고 같이 들어와서 사역하는 모델들이 지금 점점 증가해 나가고 있습니다.
2006년에 아가페 클리닉을 처음 저희들이 열었던 모습이고요. 지금 현재 아가페 기독병원으로 세워지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2019년 이후 몽골에 코비드가 터지면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종교 모임 할 수가 없었고요. 지금 현재도 저희들이 종교 모임을 모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국경이 폐쇄가 되고 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 중에 한국 교회도 물론 어려웠지만 선교지 교회들 모두 다 어려웠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도 저희들을 인도하셨던 것들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몽골 선교사님들이 감사한 것은 저희들이 몽골 복원계와 함께 좋은 관계를 가지다 보니까 외국인들에게 백신을 주는 부분에 대한 것도 의견을 저희들이 드릴 수가 있었고요. 한국 대사관과 함께 저희들이 여기서 여러 가지 몽골 국민들을 위한 어떤 몇 가지 사업들을 저희들이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진단 키트들을 나눌 수가 있었고요. 초기에 저희들이 저희들이 이제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몽골 의료인들을 통해서 이곳에서 무엇을 조심해야 될지에 대한 것들을 공유하는 그런 일들에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은 백신을 한국인 선교사님들은 다 몽골 국민들처럼 무료로 받고 있습니다. 몽골 국민들과 동일하게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와중에 한국인 선교사님들이 지금 현재 코비드로 인해서 사실은 많은 분이 아프시고 또한 양성으로 판정이 나셔서 지금 격리가 되어지고 있는 중임에도 불구하고 중환자가 없고 또한 사망자가 일어나지 않는 그런 감사한 기간을 저희들이 보내고 있습니다. 2020년과 21년 동안에 저희들이 그래서 몽골에 있는 의료 선교사는 저희들이 물론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는 일을 계속해 나가보고 있으면서도 몽골 의료계와 보건계와 함께 몽골에 필요한 것,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 이 몽골 땅에 필요로 보여주신 것을 위해서 저희들의 시간을 다시금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대응도 하고 저 같은 경우에도 코비드 환자들 병상에 직접 들어가서 환자를 치료하는 데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부르면 저희들이 갈 수 있는 그런 커넥션을 만들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같이 몽골의 국가에 저희들이 이런 것들을 이제 같이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 것을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몽골 선교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몽골 땅에 새 수를 새 부대에 담기를 원하고 계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25년의 사역을 지나고 이제 새로운 25년의 사역을 하나님께서 진행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몽골에서 선교를 하시면서 몽골 의료 선교를 새 부대에 담겨질 것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또한 새로운 샬롬의 의료 선교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부르고 계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현지 리더십 그리고 현지 복음계와 현지 의료인들과 그리고 현지의 모든 리더십들과 함께 연합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온유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자기의 개인적인 실력뿐만 아니라 사회를 섬기고 사회를 이해하고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이해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몽골로 부르시고 계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또한 저희들은 가성비를 생각하는 그런 의미에서 더 넘어가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적정한 의료가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몽골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하나 그들이 하지 못하는 것을 저희들이 해나가기 위해서 저희들이 시간을 드리고 하나님께 더욱더 지혜를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치면서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몽골 선교를 위해 일하고 계시고 또한 몽골에서 의료를 통해서 선교하고 계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끝까지 이루시리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